이번 시간에는 등속 운동과 자연학학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등속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얘는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델타 V가 0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델타라고 읽고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하는 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가 0m/s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A가 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y축이 0인 값으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고 싶으면 적분을 해야 하고요. B에서 S로 가고 싶으면 적분을 해야 돼요. 반대로 S에서 B로 가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하고요. B에서 A로 가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합니다. 미분을 해야 A로 가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고 0이다 생각할 수 있고, S에서 B로 가려면 미분을 해야 되니 기울기는 B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거리를 의미하죠. 즉 S를 의미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난다 라고 했을 때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일정 시간, 넓이 일정 증가는 거리가 일정 증가한다는 의미니까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지날 때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학학 운동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 운동은 물체가 중력만 받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지칭합니다. 중력만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 가속도 값은 9.8m/s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속도의 값을 우리는 특별히 G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G는 gravity의 G를 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가 9.8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9.8m/s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10m/s로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9.8로 계산해야 될지 10으로 계산해야 될지는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AVS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A에서 B로 가고 싶으면 적분을 해야 하고 B에서 S로 가고 싶어도 적분을 해야 합니다. S에서 B로 가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하고 B에서 A로 가고 싶어도 미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A는 9.8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은 9.8입니다. 당연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0이긴 한데 미분을 하는 게 기울기인데 더 기울기를 따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분에서 B가 되고 B에서 또 적분을 해서 S가 되는데 여기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때
넓이가 점점 증가해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넓이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 거리는 이 S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꾸불텅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지금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은 이차함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아래쪽 넓이를 구해라, 물론 넓이가 의미가 없긴 한데 뭐 넓이를 구해라 아니면 뭐 각각의 점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 그래프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고 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얘가 y축에 나타나 있다, 이것만 관찰해 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기울기를 각각 구해야 b 값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점들의 기울기를 지금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의 기울기가 b다, 이것까지만 끝내고 직접 숫자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가 ST 그래프를 그려드린 이유가 일정 시간이 지나죠. 그때마다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리가 점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넓이가 점점 증가하는 게 이 y축에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프를 아시면 등속운동, 자연학화 운동은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화 운동에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물체 질량과 관계 없이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같은 거리만큼 내려간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굉장히 의외죠. 뭔가 무거운 게 더 일찍 떨어질 것 같은데 질량에 관계가 없이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을 해요. 이게 A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A 값은 자연학화 운동의 경우에는 9.8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즉 M과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거운 물질이라고 해서 G가 막 10, 20, 30 되는 거 아니고 가벼운 물질이라고 해서 A가 막 5, 4, 3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볍든 무겁든 다 9.8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든 가볍든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뜨리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체감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A가 일정하니까 동시 도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물체마다 느끼는 공기 저항의 다른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누구는 공기 저항을 많이 느끼고 누구는 공기 저항을 적게 느껴요. 이 다른 크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같은 거리만큼 가질 않습니다. 같은 거리 내려가고 같은 거리 안 내려가고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공기 저항 없으면 같은 거리 가지만 공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같은 거리 안 간다 이렇게 명심을 해주시면 돼요. 예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쇠구슬, 깃털 이렇게 있는데 쇠구슬이 더 무거워 보여요.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쇠구슬이 동시에 떨어뜨리면 먼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속도는 무겁든 가볍든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떨어뜨렸을 경우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쇠구슬은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조그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깃털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A는 9.8로 똑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고 싶은데 쇠구슬은 저항하는 게 적고 깃털은 저항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두 조건은 얘네들을 동일한 높이, 동일한 시간에 떨어뜨렸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뭐 만약에 얘를 더 먼저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얘가 더 먼저 떨어졌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동시에 떨어뜨리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동시 도달하지만 얘는 공기 저항이 적은 애가 먼저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